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모 1회 모의고사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회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하면 된다. X네요.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도 물론 해야 되지만 개업공개사 결제는 반드시 받아야 되죠. 개업공개사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기재해야 됩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9가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의무가 삭제됐으므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되고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답 4번이네요.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빠져도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교육제도 틀린 것입니다. 1번 실무교육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입니다. 법률 지식.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이죠. 법률 지식. 초보자들이 받는 교육이니까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입니다.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이 두 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직업윤리가 교육노동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다고 했죠.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수교육 하나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33번입니다. 잘못 연결된 것은 했는데 등록 취소를 중개법인이 등록 취소하는 거 아니죠? 처분권자가 누구인지 제가 모르면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합니다. 시도지사가 한다고 해서 X네요.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합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시도지사가 하는 거는 자격증 미반납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고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입니다. 다음은 34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5번이 답이네요. 개업공개사가 정보 거짓 공개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고요.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즉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거짓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입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35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답은 눈에 바로 보이죠? 소속공개사는 답은 3번입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도 할 수 없고 당연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남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은 개업이 안 되고요.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속공개사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3번이 X가 되겠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도 없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은 36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비재산상 손해.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입니다. 또는 고용인의 고의가실이 있어도 물론 배상 책임이 있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을 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37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정답이네요. 허가신청서 허가권자와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다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허가관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은 38번 문제입니다. 틀린 거죠? 틀린 것.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자격 취소는 아니고요. 개업공개사의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고 거짓 계약서 작성하면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격 취소 X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답은 5번이죠. 처음에 허가구역 지정 절차와 해제 절차, 재지정 절차 다 똑같습니다. 다만 재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점만 다릅니다. 그래서 재지정이 가장 까다롭죠. 재지정의 경우 의견 청취를 해야 되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거쳐야 됩니다. 처음 지정할 때, 재지정할 때, 축소, 해제할 때 모두 똑같습니다. 다만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 이런 건 단순히 암기 사유이기 때문에 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등록 기준 미달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우리 프린트 16번 절대적 취소, 17번 임의적 취소가 있습니다. 등록 기준 미달은 임의적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해설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